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곁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불멸의 역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거친 바다 위 고독한 노인의 사투를 통해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의지를 배웁니다. 지금 삶의 파도에 지쳐 있다면 이 노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은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지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 노인이 틀림없는 살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살라오란 운이 막혀버려 지독하게 재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소년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배를 따라 나섰는데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낚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바닷가에 나가 노인을 기다리다가 낚싯줄이며 갈고리, 작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거들어 날라주었습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는데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여위고 앙상한 데다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열대 지방 특유의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사하여 야윈 볼에는 피부암의 갈색 반점이 얼굴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힘껏 밧줄을 당기면서 생긴 상처가 훈장처럼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활기에 넘쳐 있었으며 결코 패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고 테라스라는 식당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해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으니까요. 노인은 전부터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 왔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고기를 잡았고 노인이 들려주는 야구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운이 좋은 배를 탔으니 그냥 거기에 남아 있어라. 내게는 신념이 있단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신념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있지 않니? 그럼요.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살게요. 그리고 도구를 집으로 옮겨드리고요. 노인은 희망과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풍이 불 때처럼 희망과 함께 자신감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집은 구아노라는 종려나무의 껍질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바닥 한 구석에 음식을 끓이는 화덕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수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사진도 있었지만 볼 때마다 너무 쓸쓸해져서 셔츠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뭐 좀 드실 게 있나요? 현미밥 한 그릇과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차게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좋고 말고. 사실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지어낸 대화를 날마다 주고받곤 했습니다. 현미밥도 생선도 없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서로를 위한 따뜻한 의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신문은 보셨어요? 야구 기사는요? 소년이 묻자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양키스 팀은 지지 않아. 하지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이 걱정인데요. 양키스를 믿으렴.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있잖니. 할아버지는 디마지오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거든.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우리 사정을 잘 알 거야. 디마지오는 발 뒤꿈치 뼈가 아픈데도 경기를 완벽하게 해내지 않니?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챔피언이지. 밤이 깊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고 노인은 낡은 신문지를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여자나 폭풍, 큰 곡이나 싸움,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소와 바다에 대한 꿈만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프리카 해안에 와 있었습니다. 황금빛 해변과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해변으로 나온 사자 새끼들이 고양이처럼 뒹굴며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그 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은 소년을 깨워 커피를 마신 뒤 배를 띄웠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물 위에 비치고 어둠 속에서 다른 어부들이 닻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은 배를 물에 밀어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무태 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노인은 물살이 갈라지는 소리와 배가 흔들리는 감각만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다에는 날치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날치를 좋아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비갈매기 같은 작은 새들에게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사는구나.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잔인해질 때가 있지. 저렇게 가녀린 몸으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먹이를 찾아야 한다니.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여성 명사였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마르, 즉 남성형으로 부르며 투쟁의 대상이나 적으로 여겼지만 노인은 바다를 큰 은혜를 베풀거나 혹은 감추고 있는 변덕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겼습니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노인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뻗은 낚싯줄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휘어지지 않게 바로 들이우는 일에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미끼는 각각 40길, 75길, 100길, 125길 깊이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흘려보내지만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단지 내가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말이야. 운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게 되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저 깊은 곳, 뱃길 아래에서 낚싯줄을 톡 하고 건드리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거대한 놈이 정어리 미끼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제발 먹어라. 신선하고 맛 좋은 정어리란다. 춥고 어두운 물속에서 600피트나 내려가 있는 이 맛있는 걸 먹어보란 말이다. 낚싯줄이 다시 한번 가볍게 떨리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게가 낚싯줄을 통해 어깨로 전해졌습니다. 낚싯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노인은 줄을 꽉 움켜쥐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이제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군. 노인은 줄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고정하고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은 팽팽해져 물방울을 튀겼고 조각배는 서북 쪽을 향해 천천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노인을 끌고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마시게 되어 깊은 곳에서 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기는 영리했습니다. 깊은 수심을 유지하며 묵묵히 헤엄칠 뿐이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었으면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고 이 엄청난 광경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늙을수록 혼자 있을 게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인과 저 거대한 물고기 단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노인은 낡은 자루를 어깨에 두르고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떴습니다. 노인은 저 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고기는 처음이야. 이상하게 영리한 놈이군. 내가 늙은이라는 걸 모르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녀석보다 더 영리해야 해.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고기야,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으마. 노인은 어둠 속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저놈도 나하고 같이 있겠지. 새벽이 다가오면서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노인을 뱃머리로 처박히게 했습니다. 고기가 요동을 친 것입니다. 노인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왼손에 쥐가 났습니다. 무거운 낚싯줄을 몇 시간째 쥐고 있던 손가락들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야? 쥐가 나려면 나보라지. 제 맘대로 매의 발톱처럼 오그라들어 보라고. 노인은 뻣뻣하게 굳은 왼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리 잡아두었던 다랑어를 꺼내 칼로 썰었습니다. 불도 소금도 라임도 없었지만 그는 힘을 내기 위해 날 생선을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손아, 내가 좀 참아라. 다 너 때문에 이걸 먹는단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제발 펴지란 말이다.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름과 바다 그리고 낚싯줄 끝에 연결된 그 거대한 형제를 느끼며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아주 먼 옛날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은 그 부두에서 가장 힘이 센 흑인과 팔씨름을 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된 시합은 하루를 꼬박 넘겨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팔이 돌처럼 굳어갔지만 노인은 결국 상대의 팔을 테이블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엘 campeón 챔피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때도 이겼어. 나는 늙었지만 아직 내 몸 안에는 그때의 그 힘이 남아 있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낚싯줄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는군. 어서 가까이 오너라. 제발 가까이 와라. 노인은 낡은 낚싯줄을 다시금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 앞쪽의 바다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더니 믿을 수 없이 거대한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진한 보랏빛이었고 양옆의 줄무늬는 연보라색이었습니다.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었고 몸통은 노인의 조각배보다 더 길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칼날처럼 번쩍이는 그 모습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노인은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큰 고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기는 배 주위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기가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을 당겨 거리를 좁혔습니다. 2시간, 3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회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인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땀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내가 놈을 죽이든지 놈이 나를 죽이든지 하겠지.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넌 나를 죽일 권리가 있어. 고기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니까. 하지만 나는 늙은 어부다. 내가 너를 죽여야 해. 마침내 고기가 배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통이 배를 스칠 듯 지나갈 때 노인은 남아있는 모든 힘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젊음까지 모두 끌어모아 작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옆구리, 그 심장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고기는 죽음의 순간 최후의 힘을 다해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배 안의 노인을 굽어보는 듯 거대하게 솟아올랐다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다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노인은 지쳐서 뱃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차린 뒤 고기를 배 옆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고기는 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1500파운드는 좋게 나갈 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디마지오 선수도 오늘 나의 투쟁을 자랑스러워할까? 노인은 돛을 올리고 남서쪽을 향해 배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좋았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고기의 꼬리가 뱃머리보다 앞에, 주둥이가 고물보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며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피 냄새가 바다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청상아리 마코 상어였습니다. 빠르고 치명적인 놈이 푸른 물살을 가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노인은 놈이 고기의 꼬리를 무는 순간 작사를 놈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상어는 죽으며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지만 노인의 작살도 함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살점 40파운드도 뜯겨나갔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더 많은 상어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2시간 뒤 갈라노 상어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흉측하고 냄새나는 놈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작살이 없었으므로 뱃노에 칼을 묶어 창을 만들었습니다. 놈들이 고기를 물어뜯을 때마다 노인은 칼을 찔러 놈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해는 지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상어가 몰려왔습니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몽둥이가 부러지자 배의 키를 떼어내 닥치는 대로 후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어들이 고기를 뜯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살점이 찢기는 소리. 노인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운명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싸워라. 그는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 마지막 상어가 물러갔을 때 고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앙상한 뼈, 머리와 꼬리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을 느꼈습니다. 그는 배의 키를 제자리에 꽂고 묵묵히 항구를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배는 항구에 닿았습니다. 항구는 잠들어 있었고 불빛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돛을 내리고 돛대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뼈만 남은 거대한 고기는 배 옆에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노인은 5번이나 멈춰서서 쉬어야 했습니다. 돛대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노인은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자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손을 본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을 보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밖으로 나가 커피를 구해오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항구에는 어부들이 모여 노인의 배에 묶인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세상에 저게 무슨 고기지? 상어 꼬리만 해도 저렇게 클 수가 있나? 관광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지만 어부들은 뼈만 남은 그 잔해를 보며 경이로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8피트가 넘는 믿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소녀는 커피를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놈들한테 졌어, 마놀린. 그놈들한테 내가 졌어.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고기한테 진 게 아니에요. 고기는 할아버지가 잡으신 거예요. 소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커피 드세요. 제가 설탕이랑 크림도 넣었어요. 노인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졌습니다. 내 작살도 칼도 다 잃어버렸구나. 제가 다시 구해올게요. 춘공기가 오기 전에 튼튼한 창도 하나 만들고요. 아니야. 나는 운이 다 했어. 살 나오잖아. 운 따위가 뭐예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제 저랑 같이 낚시를 해요. 가족들이 싫어할 거다.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소녀는 노인이 푹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주고 먹을 것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곁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도 잔인한 상어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 멀리 아프리카 해변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금빛 모래사장 위로 늠름한 사자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행복한 얼굴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면서도 끝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비록 가지고 돌아온 것은 앙상한 뼈뿐이었지만 노인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결과가 아닌 꺾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이 꾸는 사자 꿈처럼 당신의 밤도 평화롭고 용기 있는 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